아침에 드신 그 따뜻한 흰죽이 사실은 탄산음료 한 캔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 순간 당황하셨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내분비과에서 35년을 보내며 수많은 분이 단맛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도 몸에 좋다 믿은 죽으로 오히려 자신의 췌장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작년 한 통계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약 3,000명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5분마다 한 명씩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비극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뭘 잘못 먹었는지도 모른 채 병을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달 제 오랜 환자였던 강노인 어르신께서 진료차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78이신데 당뇨병과 함께 살아온 세월만도 40년이 넘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우리 진료실에 있던 모든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는 그야말로 교과서에 실어야 할 수준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장 망막 혈관 심장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각한 합병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7년 내에 80% 이상이 합병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강노인 어르신은 무려 47년을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당뇨 조절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절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오히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식사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저는 강노인 어르신이 반세기 가까이 실천해온 그 방법을 20분 동안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위협할 수 있는 3가지 커다란 착각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5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혈당이 높다고 들은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올해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값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밥이나 죽 같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일이 달면 무조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착각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착각은 단순히 단 것을 피하면 혈당이 잡힌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매일같이 스스로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식사를 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몸은 하나의 옛날 성곽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은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고 혈당은 밖에서 들어오는 곡식입니다. 건강할 때는 적당한 양의 곡식이 들어오고 병사들이 이 곡식을 질서 있게 창고로 옮기며 성은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양의 곡식이 밀려 들어오면 병사들은 허둥지둥하면서도 애써 일을 해보려 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병사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병사들 하나둘씩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 즉 인슐린 분비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생님, 저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밥도 조금밖에 안 먹어요. 저는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침에 뭘 드셨어요? 그러면 열의 8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따뜻한 흰죽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전해야 합니다. 어르신,
그 한 그릇의 흰죽은 설탕 12스푼과 맞먹는 혈당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깊은 후회. 수십 년을 건강식이라 믿고 먹어온 그 흰죽이 매일 아침 췌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오늘 아침 7시 당신은 뜨끈한 흰죽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습니다. 그 부드럽고 잘 퍼진 쌀알 속 전분은 이미 삶는 과정에서 거의 다 풀려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자들은 15분도 차에 되지 않아 홍수처럼 혈액 속으로 몰려듭니다. 그 순간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는 패닉에 빠집니다. 혈당 수치가 폭발적으로 치솟으니 긴급 경보를 울리고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단 15분 사이에 췌장이 하는 일은 일반인의 하루 업무량을 초과합니다. 이게 가끔 있는 일이면 버틸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을 반복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국 이 병사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췌장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짜게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아지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잘못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어르신이 바로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의 췌장은 더 이상 허덕이며 일하지 않고 여유 있게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비결은 단 2글자입니다. 바꾸기. 금식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느리게 올리는 식재료로 바꾸고 영양가 없는 식품을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듣기엔 단순하죠.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정교한 식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핵심 전략을 구성하는 6가지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6가지는 마치 몸속을 지켜주는 6명의 경비병처럼 여러분의 혈당 성벽을 단단히 지켜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드셨나요? 만약 3가지도 안 드셨다면 이미 방어선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가지 이상을 드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호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호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 어르신이 혈당을 40년 넘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식사 때마다 접시에 가득 담긴 채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대충 몇 줄기 올려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강 어르신은 아주 정확한 기준을 세워 지켰습니다. 바로 매 끼니 접시의 절반 이상을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채우는 것, 이 원칙을 철저히 실천해 온 겁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습관 같지만 이 소박한 실천 하나가 수십 년간 혈당을 흔들림 없이 지켜준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왜 채소가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흰쌀밥이나 고탄수화물 음식은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려는 병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병사들이 무작정 달려들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게 되죠. 그런데 채소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도로에 설치된 감속턱과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나오는 당분을 단단히 감싸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30분 만에 혈당이 정점에 도달할 식사가 채소 덕분에 2시간 넘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 세포들도 허둥대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짙은 녹색 채소들에는 마그네슘이라는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인슐린의 작동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인슐린은 적은 힘으로도 혈당을 잘 조절하지만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발이 푹 빠지는 진흙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루 3끼, 매번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색깔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갈 먹기 전에 채소를 세입 먼저 먹는 이 작은 습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곡선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혈당이라는 상대를 너무 얕보신 겁니다. 진짜 강력한 혈당 수비수는 바로 다음 식재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식재료라고 여기는 그것 바로 콩입니다. 강어르신의 식탁에서 콩은 빠지지 않는 단골입니다. 콩이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된장찌개나 콩나물밥 정도로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이 식품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콩류의 가장 큰 장점은 2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 둘째,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저혈당 탄수화물. 이 조합은 식품계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녹두입니다. 여름이면 흔히 마시는 녹두차나 녹두죽. 그냥 시원한 해열음료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녹두 껍질에는 우리 몸속에서 당분 분해를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막아주는 보초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성분 덕분에 일부 당분은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녹두 한 줌을 섞어 넣거나 무가당 녹두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한 두유, 특히 분말 두유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보기엔 간편하지만 사실상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두유를 고를 땐 반드시 포장지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탄수화물이 100ml당 5g 이상이면 그건 두유가 아니라 혈당 폭탄입니다. 과일 이야기만 나오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어서 이제 과일은 평생 못 먹는 거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 아주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과일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먹으면 오히려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칼륨,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심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와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강어르신은 절대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후에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겹겹이 올라가면서 췌장을 더욱 혹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밥을 먹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시점, 약간 배가 고픈 느낌이 들 때 과일을 하나 집어 드셨습니다. 크기도 딱 주먹만 한 양만 지키셨죠. 작은 사과 1개, 반쪽 자몽 체리 1줌, 혹은 자몽의 반절 정도. 이렇게 당지수가 낮은 과일들이 그의 기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은 단맛이 강하면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혈당 지수가 70이 넘고 사과는 30대입니다.
이만 보면 사과가 훨씬 안전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혈당 지수가 아니라 혈당 부하 지수입니다. 수박 한 조각은 150g 정도로 당 부하 지수는 4 정도인데 사과 한 개는 200g 이상이어서 당 부하 지수가 6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과 하나를 다 먹는 것보다 수박 한 조각이 혈당에는 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특정 음식 전체를 피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잘 선택해서 적당히 먹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무리 과일이 좋다 한들 그것만으로 혈당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식, 즉 밥입니다. 이걸 잘못 고르면 앞서 말한 채소, 콩, 과일 다 잘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대목에서 아예 밥을 안 먹거나 두려워서 거의 굶다시피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밥을 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게 되고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강 어르신은 이미 수년 전부터 흰쌀밥과 이별하고 귀리쌀을 기본으로 식사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만 부으면 되는 인스턴트 귀리죽 말고 꼭 쌀처럼 제대로 불리고 끓여야 하는 통곡물 귀리쌀을 쓰셔야 합니다. 이 귀리에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성분은 끓이면 약간 찐득한 질감을 만들어내는데 이 점액질이 장 안에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장에 부드러운 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요. 이 보호막은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 욕구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간식이 줄어들고 식사량도 조절되니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만약 아직도 세 끼 모두 흰쌀밥만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귀리쌀이나 현미쌀을 20%만 섞어서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비율을 높여 50%까지 올려가면 어느새 몸이 먼저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몸은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식을 현명하게 선택하셨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었으니 기름진 건 피하고 담백하게 먹어야지라며 매 끼니를 밥과 채소만으로 간소하게 드시곤 합니다. 물론 깔끔하게 먹는 습관은 좋지만 단백질이 빠진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백질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에서는 장인 크레틴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마치 몸속에 자연스럽게 내장된 혈당 조절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췌장에 전달해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도록 도와주고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먹는 양도 줄고 혈당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강 어르신은 점심과 저녁 식사 때 항상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가장 자주 드시는 것은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깊은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이었습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삶은 달걀 부드러운 두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단, 요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오븐에 구워야 합니다.
그래야 단백질의 이점을 온전히 얻고 나쁜 기름의 해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5가지 식품들이 몸 전체에 방어막을 세워준다면 이제 마지막 6번째 수호군은 우리 몸의 내부 시스템에 지휘 센터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장내 환경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 능력은 장 건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장에는 수천억 마리의 균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 몸을 돕는 좋은 균도 있고 해를 끼치는 나쁜 균도 있습니다. 좋은 균이 많으면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 유익한 물질이 생성되고 인슐린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반면 나쁜 균이 많아지면 독소가 발생하고 염증이 반복되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내 좋은 균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가당 요거트나 발효유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들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득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나쁜 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 맛, 요거트나 플레버드 요거트들이 많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한 컵당 설탕이 콜라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유산균을 먹는다고 믿고 마신 것이 사실은 당분을 퍼붓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 뒷면의 영양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탄수화물과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무가당 제품이 너무 시고 먹기 부담스럽다면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맛도 부드러워지고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6가지 수비군이 모두 제자리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2가지 숨은 살인자를 피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우리 일상 식탁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숨어 있어 많은 분들이 날마다 드시면서도 전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강한 식사입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피하고 흰죽, 흰찐빵, 흰국수 같은 담백한 식사를 하시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음식들이야말로 혈당 조절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제 탄수화물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섬유질을 모두 제거해 순수한 전분만 남긴 상태로 체내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마치 홍수처럼 혈관을 급격히 덮칩니다. 수치를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흰죽의 혈당 지수는 무려 95 반면 시판 콜라는 6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그릇의 흰죽이 한 캔의 콜라보다 혈당을 더 세게 밀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랫동안 진료받은 환자 중 김경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2세이신데 평생 단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절대 입에 대지 않으셨고 매일 아침 흰죽 한 그릇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60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렇게 담백하게 먹는데 하시며 더 열심히 죽을 드셨죠. 하지만 10년 후 망막 이상과 신장 기능 저하까지 겹쳐 병원에 다시 오셨고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만약 그때 누가 흰죽이 콜라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해줬다면 내 눈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꼭 말씀드립니다. 흰죽, 흰찐빵, 흰국수, 찹쌀로 만든 경단 떡국떡,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보이지 않는 폭탄입니다. 이 음식들은 지친 췌장세포에 반복적인 과부하를 주며 결국 기능 저하나 고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죽을 잡곡죽으로 바꾸고 끓일 때 채소와 달걀을 듬뿍 넣어보세요. 흰 찐빵은 통밀찐빵으로, 흰 국수는 메밀국수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등하는 곡선을 완만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몸에 천천히 스며드는 독이라면 이제 말씀드릴 이 조합은 그야말로 즉시 터지는 폭탄입니다. 바로 당과 지방이 결합된 음식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췌장세포를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다량의 당류나 정제 전분을 섭취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은 혈당 조절 외에도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체내 지방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능률 좋은 창고 관리자가 당과 지방을 모두 포장해서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 억지로 밀어넣는 거죠. 이때 당이 인슐린을 자극해 지방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 그 틈을 타서 기름기 가득한 음식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체중은 급격히 늙어가는 지방으로 가득 차면서 지방간이 생깁니다. 이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이런 조합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명절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 월병 하나에는 무려 400kcal 들어있고 이는 밥 2공기에 식용유 3큰술을 더한 양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유탕과 두유의 조합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빵 파양 가득한 전병. 이 모두가 당과 기름이 절묘하게 결합된 고열량 폭탄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양성우 어르신은 평소에 혈당 관리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잡곡밥을 드시고 식판 절반은 늘 채소로 채우셨죠. 그런데 작년 추석에 1년에 한 번인데 월병 2개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드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혈당이 평소 6.2에서 무려 12.4까지 치솟았고 더 충격적인 건 한 달 뒤 당화혈색소가 0.5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의 방심이 지난 석 달의 노력을 모두 무너뜨린 셈이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조절은 절대 고행이 되어선 안 되지만 주말이나 명절만 되면 갑자기 마음 놓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 췌장세포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원하지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한 자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자리를 거절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땐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4분의 1 법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그 음식을 4등분해서 단 한 조각만 드세요. 나머지는 주변 분들과 나누고 드신 후에는 꼭 자리에서 일어나 1000보 이상 걸어주세요. 이 한 걸음이 몸속 당을 일부라도 소모하게 만들어 췌장세포의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6가지 수호식품과 2가지 경계 대상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바로 실천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어르신이 말씀하신 건강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6가지는 챙기고 2가지는 피하라는 8글자 원칙입니다. 첫째 채소는 접시의 절반을 채우고 둘째 콩과 그 가공식품은 하루도 빠지지 않게 드세요. 셋째 과일은 당지수가 낮은 종류로 간식처럼 드시고
넷째 밥은 흰쌀 대신 귀리나 보리밥으로 바꾸세요. 다섯째 단백질은 손바닥만큼의 좋은 품질로 챙기고, 여섯째 무가당 발효유는 장내 환경을 지키는 병사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두 가지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플루기름의 조합입니다. 흰죽 흰빵은 당장 귀리죽이나 잡곡빵으로 바꾸고 달콤하고 기름진 간식은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들어보면 쉬워 보이시죠? 하지만 제가 35년간 진료하며 느낀 건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아 중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당 조절을 마치 징벌처럼 느끼고 병에 걸렸으니 이제 즐거움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라 음식과 다시 친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좋은 음식을 고르고 바꾸는 법을 배우다 보면 오히려 입맛도 더 풍부해집니다. 흰쌀보다 잡곡밥의 고소함이 더 깊고 가공식품보다 생채소의 단맛이 더 순수하며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은 맛은 설탕 급료보다도 더 오래도록 만족감을 줍니다. 건강한 삶은 맛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철수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박 원장님, 내가 가장 고마운 건 오래 산 게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요. 78인데도 스스로 시장 가고 밥 지어 먹고 아내랑 산책하고 손주랑 놀아줄 수 있으니 이만한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병원 들락날락할 필요도 없고 내일 눈이 안 보일까 걱정도 없으니 말이죠.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식습관 때문에 평생 함께할 수 있었던 가족의 시간이 무너진 수많은 사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다만 내일 아침부터 한 걸음만 바꾸면 됩니다. 흰죽 대신 잡곡죽 그 위에 데친 채소 한 줌, 옆에 삶은 달걀 하나. 이 작은 변화가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면 일주일 뒤에는 공복 혈당 수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변화에 도전하신다면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에 수치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든 분은 반드시 응원받아야 하니까요. 기억하세요. 당뇨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모르고 방치하는 겁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숨을 내쉬며 나아가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혈당 관리는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고르고 바꾸고 조합하는 그 손이 바로 평생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이 자꾸만 높아지는 진짜 이유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먹는 순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세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진짜 사랑은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건강한 시간이니까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은 내일 아침 한 끼로부터입니다.